안녕하십니까. RF노트 정일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신시설과 낙뢰대책 세 번째 시간으로 피뢰침과 인하도선 그리고 접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방전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낙뢰 현상에 대해서 낙뢰 현상, 이번에 세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낙뢰에 대한 대책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낙뢰에 대한 대책을 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피뢰침, 그리고 인하도선, 그리고 접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 피뢰침과 인하도선, 접지는 이 4장에도 적어놨는데 4장은 주로 이제 접지 저항의 측정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3장에서 접지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낙뢰의 종류, 집정뢰, 간접뢰, 유도뢰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고요. 피뢰침의 종류,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 또 피뢰침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피뢰침과 인하도선의 설치 방법,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뢰접지와 메인 접지의 설계, 피뢰접지와 메인 접지 이렇게 나누어서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피뢰 시스템의 구성 방안, 이것은 피뢰 시스템을 구성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전은 첫 강의에서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글로우 방전과 코로나 방전, 아크 방전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낙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이제 아크 방전이죠. 그렇지만 아크 방전 직전에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코로나 방전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방전도 함께 설명을 드린다면은, 두 전극 사이에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은 전개가 강해지죠. 전기장이 강해지면은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진공 중에서는 약 한 593 km 정도의 초속 속도를 갖는다고 해요. 전압이 1V인 기준으로 해서, 근데 전압은 루트 V이기 때문에 전압의 2분의 1승에 비례하는 속도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공기 중에서는 이 속도는 안 나오겠지만은 빠른 속도로 공기 분자를 때리게 되면은, 전자가 공기 분자를 때리게 되면 공기 분자는 이온화되어 오존을 발생시켜 파란색을 나타내며 코로나 방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절연 파괴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을 증가시켰는데 다시 감소시키면 코로나 방전이 없어지는 거죠. 원위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압을 계속 올려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절연 파괴가 일어나면서 아크 방전이 일어나죠. 자, 이 코로나 방전은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드리프트하는 그런 방전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체를 굵게 하면 전하가 분산되어 전기의 집중을 막아 코로나 방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낙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크 방전이죠. 아크 방전, 두 전극 사이 전압이 증가하면 먼저 코로나 방전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낙뢰 때는 아주 순간적이겠죠. 전압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이 코로나 방전 단계를 거의 건너뛰는 거죠. 여기서 전압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코로나 방전이 더욱 활발해지고, 코로나 방전 통로의 중심의 이온이 플라즈마로 변해가면서, 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플라즈마로 이제 서서히 이제 자라가겠죠. 자라가다가 어느 한계가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플라즈마로 연결이 되어 아크가 되는 거겠죠.
도전율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전기의 세기가 급속히 증가하여 전기의 세기가 아니라 전류의 세기가 아닐까 싶네요. 전류의 세기가 급속히 증가하여 절연 파괴가 일어나며 방전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경례와 간접례 그리고 유도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경례라는 것은 이 구름에 있는 마이너스 전기들이 이 지면을 향해서 방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면에 그냥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면 이 표면만 피해를 입고 나머지는 뭐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맞았다 이러면은 물론 여기에서 많은 전기가 소모되겠지만 이 나무도 높은 저항을 갖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나무가 타버릴 수도 있고 뭐 죽게 되겠죠. 그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피레침을 이렇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낙뢰가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물론 여기에 저항이 있겠죠. 우리가 지표면이지만은 이게 지표면이지만은 우리가 이거 접지했다고 해서 접지가 완전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영전이점을 볼 때 영전이점으로 볼 때 여기하고의 영전이점과의 저항값은 우리가 저항을 잘 설치를 하면은 1옴 아니면은 1옴이거나 아니면은 뭐 15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낙뢰가 떨어졌을 경우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10의 8승 해서 1억 볼트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1옴인가 15옴인가에 따라서 전압이 이렇게 다르겠죠. 10만 볼트가 될 수도 있고 100만 볼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1억 볼트에서 100만 볼트를 뺀다 이러면 뭐 별 큰 차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여기 공기 중에서 피레침과 구름 사이에서 거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에너지가 여기서 소모가 되고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데 여기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이것이 이제 간접뇌고 이것이 이제 직경뇌 또는 직접뇌가 되겠죠. 여기가 직접뇌, 직경뇌 모든 에너지는 여기서 다 소모가 되고 아주 극히 일부분인 에너지가 여기서 소모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간접뇌죠. 그리고 유도례는 이렇게 낙뢰가 때릴 때 100kA의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자장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이 이 자기장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도례에 대한 피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송신시설에 접지를 할 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잘 접지를 하면 1옴 또 접지를 잘 약하게 했을 경우에는 뭐 15옴 이상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100kA가 낙뢰가 들어온다. 물론 여기에 구름에 있는 이 1억 볼트라는 이 전압은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지만은 여기에 흘러들어오는 전류는 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만큼 흐르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항에 따라서 1옴일 때는 10만 볼트 또 15옴일 때는 100만 볼트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송신 시설에 우리가 여기를 접지로 하기 때문에 이 접지를 여기로 했을 경우에 전위가 이만큼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1옴일 때는 10만 볼트면은 어느 정도의 이제 위협이 되느냐? 우리가 송신소에 보면은 이제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가 있다 이러면은 여기에 여기가 입력이고 이것을 접지를 하겠죠. 이렇게 접지를 하는데 이 접지 전위가 10만 볼트, 100만 볼트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한전에서 연결되는 전원선은 영전위가 기준이죠. 영전위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22,900볼트가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변압기의 내부 절연 내력을 BIL로 표시가 되는데 한 15만 볼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럼 15만 볼트가 되려면 이게 예를 들어서 2옴이다. 여기가 접지저항이 2옴이다. 그러면은 20만 볼트까지 올라가죠. 그러면은 절연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여기에 절연 파괴가 나는 것은 위험성이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클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 절연 파괴가 일어나면은 이 내부적으로 이 내부의 극성끼리를 이제 점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변압기가 자기 스스로가 공급되는 전기에 의해서 폭발이 될 수가 있어요. 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압을 이 간접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은 이 접지 저항을 최대한 작게 해야 된다. 그걸 얼마큼 작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이제 작게 해야죠. 여기 지금 100하라고 그랬는데 100하라는 정도의 전기가 제가 여기 낙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낙뢰 카운터를 설치를 했는데 1년에 100하 이상이 2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몇 년에 한 번 정도씩은 100하가 들어와요.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00하가 들어올 때 우리가 이 정도면은 1옴 정도면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0하, 300하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도 그냥 여기 오픈돼 있을 경우에 이제 전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또 부하가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물론 부하가 연결돼 있죠. 이게 이제 한전 쪽으로도 연결되면서 한전선로도 접지가 계속 가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지 저항이 좋으니까 접지가 더 떨어지죠. 이건 여기는 이제 오픈되었을 경우이고요.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견딜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큰 낙뢰가 유입될 경우에는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접지저항은 최소화할수록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도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을 한 가지는 제가 보았던 것인데요. 송신소 건물이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여기가 이제 철탑이 있고, 철탑에서 피대 접지선이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을 통과해서 이렇게 묻혀 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죠. 이 100kA라는 전류가 흘러오면서 이 건물 내부, 송신소 내부를 지남으로써 이 주위에 있는 전기석이라든가 전기선, 신호선 모든 것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파이프에다가 넣도록 해야죠. 뭐 동관 파이프 또는 철 파이프에다가 이 접지선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해서 유도례를 막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의 경우였었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설치가 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낙뢰가 엄청 크게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를 지나면서 여기가 접지선이 지나가고 여기가 이제 레더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 위에서 선들을 타이랩으로 이렇게 묶어뒀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바닥에 타이랩이 전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앞에 배전반에 있으면은 여기에 전압을 표시하는 메타가 있잖아요. 뚜껑에 메타도 여기 날아와 떨어져 있고, 여기도 뭐 이 문도 열려 있고, 안에 보니까 안은 뭐 전부 시커멓게 타 있고, 그래서 낙뢰가 심각했다는 것을 이제 느꼈는데, 이 주변에 이제 브라운관 모니터가 있었어요. 근데 브라운관 모니터도 켜보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갈 경우면 전원을 꽂고 가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을 뽑아 놓는데도 그냥 이 유도례의 영향으로 브라운관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켜니까 제대로 TV 나오지 않고 여기에는 이제 칼라 색깔이 그냥 무지개 색깔만 그냥 막 나타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도례도
엄청나게 피해를 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도래를 보호하려면은 우리가 이 접지선을 이렇게 오픈시키지 않고, 말하자면 인하도선이죠. 인하도선을 이렇게 오픈시키지 않고 이런 철 파이프에다가 집어넣어서 동축 케이블처럼 이 속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때 처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대침의 종류에 대해서는,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이게 이제 돌침이라고 하죠. 이게 돌출되었다고 돌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돌침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더라고요. 돌침. 프랭클린 로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블러시 타입의 피대침, 여기는 쌍극자형 피대침. 자, 이 피대침 세 가지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역시 옴니 LPS에서 방전한 자료를 제가 첫 강의에서 보여드렸는데, 코로나 방전이 시작 전압이 4만 볼트라고 그랬어요. 간격이 20cm일 때. 자, 브러쉬형은 119예요. 119. 또 여기 쌍극자는 70부터.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크 방전이죠. 플라즈마 방전 전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아크 방전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거기 보면은 이 피대침, 뾰족한 이제 돌침형은 동일거리에서 10만 볼트일 때 아크 방전이 일어났고, 이 브러쉬 타입은 12만 볼트에서 아크 방전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보면 코로나 방전이 거의 구간이 없죠. 쌍극자 피대침 같은 경우에는 14만 볼트에서 방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세 가지는 이제 실내에서 테스트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바깥 대기 중에서는 또 이게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낙뢰가 치고 비바람 부는 그런 조건이라 이러면은 이 조건들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자, 다만 제일 낮은 전압에서 아크 발생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일반 피대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세 가지 종류에서 예를 들어서 14만 볼트가 인가되었다. 14만 볼트가. 여기도 14만 볼트, 여기도 14만 볼트, 여기도 14만 볼트가 일어났다 이러면은 이 피대침에 의해서 이게 피해가 많다, 이게 피해가 많다, 이게 피해가 많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만 볼트였다. 그럼 얘는 안 맞고 얘만 맞았다. 다른 것보다 더 자주 맞겠지만, 그러나 낙뢰가 이 용량이 크다 이러면은 전압도 역시 크겠죠. 그죠? 전류량이 크면 전압도 클 겁니다. 그만큼. 자,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낮은 에너지에서 얘는 안 맞고 얘는 맞았다 해가지고 피해가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전류 암페어가 용량이 큰 거, 피해를 크게 주는 건 전압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좀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이것도 낙뢰를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역시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특성을 알고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이것의 차이점들은 뭐냐 이러면, 낙뢰가 개시되는 전압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전압 차이에 의해서 낙뢰가 개시되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저의 경우에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대침이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몇 가지 낙뢰를 맞고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 구조적으로도 뭔가 좀 다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대침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뇌격 시에 여기에 전압이
우리가 임피던스에 따라서 여기 10만 볼트도 될 수 있고 100만 볼트도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겠죠. 이 얘기는 뭐냐 이러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철탑이 있으면은,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은 철탑 이외 여기에 이제 접히대 침을 세우기 위한 이런 철제 파이프가 이렇게 고정돼 있고, 이 위에 이제 피대침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철제봉에다가 이제 이것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인하도선 말고 이건 철탑에 이제 고정이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낙뢰가 때리면은 여기와 여기의 극성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그 아크가 일어나기 쉽죠. 여기와 여기 사이가 고압이 걸리기 때문에 방전이 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절연체로 이렇게 거리를 두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전부 그런 피해들을 제가 경험했는데, 여기 도체와 여기가 너무 가깝다는 거죠. 너무 가까워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방전이 일어남으로써 낙뢰가 인하도선을 통해서 피대 접지 라인을 통해서 땅으로 전부 빠져줘야 되는데, 철탑을 이제 가격함으로써, 철탑에는 사실 송신 시설들이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탑과 송신 장비를 직접 연결하진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미 다 연결된 거예요. 물론 안전을 위하려면은 모든 철탑에 연결된 이 레더와 송신기, 장비는 전부 접지가 돼야 되겠죠. 전부 접지가 되어서 단일 접지가 돼야 됩니다. 전부. 단 여기 피대 인하도선은 이 모든 접지와 별개로 이렇게 섭취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피대침과 이 실드 사이에 절연 유지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센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은 일기압일 때 여기가 절연 내력이 센티미터당 한 3만 볼트 된다고 가정을 할 때, 기울기가 1 이하니까 여기에 거리와 전압과는 정비례 관계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기는 거리가 멀어지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여기와 여기가 절연 파괴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여기는 실제로 여기 구조는 요만큼 더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여기에다가 나사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접지선이, 나선이 이제 들어가고 피복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피복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복선이 이렇게 이제 GV선이 내려왔겠죠. 내려왔는데, 여기에다가 폴리에틸렌 계열의 그 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실제의 절연 효과는 더욱더 크게끔 그렇게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접지 저항의 피대침과 실드 사이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는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가급적이면 거리를 멀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멀면은 또 이제 이 지지체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8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한 8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서 제작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부는 폴리에틸렌 폼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안에 구멍을 내어서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게 인하도선을 이 구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고정시킨 형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뇌격 시에 피대침에 잘못된 구조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제가 여기 설명해 드리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이러면은, 자, 이게 지금 여기 결합은 안 되어 있지만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나사를 조이면 이렇게 조이겠죠. 조여지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터졌는데 여기하고 방전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위치가 거의 맞아요. 그러면 이 피복, 이 접지 도체를 여기까지 집어넣고 여기에서 이제 나사로 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도체잖아요. 도체인데 여기도 피복을 말하자면은 여기까지 씌워야 되는데, 그죠? 너무 많이 이제 벗겨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기니까 뭐 전기가 안 통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 뚜껑이 이제 여기가 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부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이 철봉과 여기가 거의 이렇다 이러면은 이게 나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외부 실드고 여기는 필의 도선이고 요 사이 간격이 1cm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낙뢰가 3만 볼트 이상 들어오면은, 낙뢰가 들어왔는데 접지 저항에 의해서 3만 볼트 이상 차이가 나면은 그냥 터져버린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죠.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 외부 도체와 이 내부 도체는 완전히 절연되어야 되는데 100만 볼트도 견뎌야 되는데 이 거리가 1cm도 안 되니까 뭐 3만 볼트만 되면은 그냥 방전이 돼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결국 피해 침, 여기도 원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얘의 단점이 뭐냐 이러면 여기에 나사로 이제 이렇게 조이는 건데, 이 피세침도 이게 바람에 의해서 철탑이 미세하게 진동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흔들리면서 풀려요. 풀려가지고 저 혼자 이게 떨어져 나가 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낙뢰가 여기에 맞았는지 여기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자, 그리고 또 한, 뇌격시 피세침의 잘못된 구조로 인한 피해 사례를 이제 또 여기도 이제 보는데요. 여기도 이제 낙뢰가 이후에 피세침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들어왔는데, 여기는 그래도 보면, 그래도 비교적 잘 돼 있어요. 여기에, 쉴드가, 피복이 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올라와 있고, 여기는 이제 사기로 이렇게 씌워져 있기 때문에, 절연 파괴가 일어난다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일어나는 거죠. 여기가 실드고 여기가 내부 도체니까, 그죠? 꽤 거리가 멀어요. 그죠? 멀지만은 여기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로 엄청난 전류가 흘러가면서 그 압력에 이 사기가 깨져서 터져나갔다 볼 수도 있겠고, 또 여기와 여기가 절연 구간이 짧아서 그 폭발로 인해서 갑자기 방전되면서 그 압력으로 이것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너무 약한 구조죠. 전류가 흘러서 이 사기가 깨질 정도의 구조도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뭔가 이것도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피해를 몇 번 입었습니다. 입고 다시 설치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나간 거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돌침 사용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건 이제 쌍극자 안테나인데, 이 쌍극자 안테나인데도 낙뢰를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이게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이게 접지 인하도선이 없어요. 연결할 때도 없고. 그래서 이걸 직접 물어봤더니만 이것은 철탑에다가 직접 연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지만 철탑에 직접 연결했는데, 철탑에 직접 연결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절대로 이게 맞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또 맞더라고요. 맞아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맞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피해서 여기에 맞았는데, 이때도 UPS가 고장 나가지고 많은 수리 비용이 들었죠. 이게 철탑이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직접 이제 접지 전위를 말하자면 상승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필해선이 있으면 인하도선을 통해서 땅으로 빠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직접 연결했기 때문에 이 철탑을 통해서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피해를 저는 많이 입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당시 이제 설치됐던 모습이 이건데 쌍극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뇌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제가 설치를 이제 한 게 이건데, 이것도 물론 뭐 제가 다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은 광역 피대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광역 피대침. 광역 피대침은 무엇인가? 이 보호 범위가 넓다. 뭐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보호 범위가 넓냐니까 일반 돌침보다는 더 낮은 전압에서 방전이 날 수 있다. 끌어들인다는 거죠. 끌어들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부분을 커버한다. 끌어들여서 얘기가 되죠, 그죠? 전압이 낮으면 아직 이 주변을 뇌격하기는 힘든데 내가 끌어당겨서 자기가 그 뇌격을 방전시켜 주니까 이 주변이 더 넓게 보호된다 하는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프랑스제인데 그 당시에 이제 상당 고가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를 했는데 얘도 이제 원칙에 따라 했거든요. 이 피대침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절연체로 이렇게 피복이 되어 있고 또 이 밑에도 이제 절연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연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 피복이 한 요만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선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육각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내부는 보이지 않죠. 이것도 이제 외부도 이렇게 절연체로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설치를 할 때는 여기 이제 스텐봉에다가 이렇게 스텐봉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스텐봉이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문제 없겠다 싶었는데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여기에 까만 점이 보이더라고요. 까만 점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역시 낙뢰가 들어온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휘레기가 여러 군데가 나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여기에 구멍이 이만하게 난 겁니다. 나중에 이것을 분해해서 열어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전압이 워낙 높은 것이 때리니까 여기 피대선 여기에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방전이 된 겁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근본적으로 가까우면은 절연을 해도 완전한 절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설계를 하게 되었죠. 자, 처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먹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물론 여기는 초기 버전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이게 이제 원래 그 광역 피대침이고 여기 이제 뭔가 그 절연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크게 길진 않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만큼 이 경질 비닐관을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물론 지금은 여기 연결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만 이제 뽑을 수는 있죠, 여기가.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러면은 여기 내부에다가 폴리에틸렌 폼을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깎아서 구멍을 이렇게 내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저는 그 접지 인하도선을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어서 여기에 육각 렌치로 고정을 시키고 닫고 여기에다가 뭘 이제 그 조일 수 있는 뭔가를 이제 조였겠죠. 그리고 밑에도 여기도 이제 조이고 이래서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은 여기에다가 절연체를 이렇게 채워넣었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 설치한 후에는 이제 절연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늘어난 거죠. 그리고 내부에는 절연체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래서 외부로 방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방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2007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2007년도에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그 후로는 여기에 기록은 100화 이상이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낙뢰 카운터를 설치를 하고 나서 한
100화가 넘는 것이 2번 기록이 되었는데, 뭐 잘잘한 건 좀 많이 들어왔죠. 100화 넘는 게 2번 들어왔음에도 송신시설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피레침을 만들 때에는, 피레침을 설치할 때는 직접 제작을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중개소에 시설할 때 제가 이제 여기에 안테나를, 저 피레침을 제가 이제 설계를 해서 제작 의뢰를 했고, 여기 이제 경질 비누관은 제가 잘라서 집어넣고, 안에 절연체, 폴리에틸렌 계열의 절연체는 제가 이제 집어넣었죠. 집어넣어서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접지선은, 인하도선은 이 관 내부를 통해서 쭉 내려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 유도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철관주 내부로 해서 바닥으로 해서 이제 피레 접지 라인에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중개소인데요. 여기는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 돌침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곳인데, 그 피해로 인해서 이 송신소 중개소 내부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가 다 소실되고 이제 새로 다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낙뢰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여기를 제대로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여기도 기존에 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다시 피레침을 제작하고, 또 경질 파이프를 한 80cm 정도로 하고, 내부에는 절연체로 이제 충진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이제 모양이, 설치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언제 설치했냐 이러면은 2010년도에 제가 설치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2017년도에 화재가 있은 직후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구조죠. 여기 이제 요 옅은 청색이 경질 비딜 전선관이죠. 까만색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육각 렌치로 안에 내부 도체를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는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죠. 폴리에틸렌 계열의 그 절연체가 여기 이제 가득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그 방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게 되면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피대침을 받쳐주는 이 기둥은, 이 굵기가, 이 직경이 한 10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mm 정도 되고, 이 철탑 이 내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100mm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는 철 파이프로 이제 쭉 바닥까지 넣었는데, 이 파이프의, 관관 파이프의 직경은 35mm 정도, 이 정도의 관관 파이프를 통해서 넣었습니다. 관관 파이프에 넣은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 1차적인 것은 유도래를 억제하기 위한 거죠. 유도래를. 자, 우리가 피레선, 인하도선도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 피레 접지선을 얼마로 사용해라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한전에 이제 전압에 따라서 피레 접지 연결하는 건 50스퀘어 이상으로 하라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상은 얼마 스퀘어로 해야 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최소한 100스퀘어 이상을 해라 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50스퀘어 했다가 피해를 입으면은 이 100스퀘어 하면 비용이 얼마 더 들겠습니까? 그러나 피해는 엄청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때 가급적 굵게 해라. 물론 GV선이죠. 제 같은 경우에는 120스퀘어를 이제 주로 썼던 것 같아요. 120. 150스퀘어도 크면 좋긴 하겠죠. 근데 철탑이 높을 경우에는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설치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이런 정도에서 제가 정했던 것 같아요.
피레침과 내지 사이에는 최소 굵기의 철 파이프 속으로 이제 포설을 해라. 이게 뭐냐 이러면은 여기 피레침이 돼 있으면은 여기 이제 인하도선이 있겠죠. 그러면은 파이프를 이렇게 해서 파이프 속으로 이제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지면이고요. 지면. 그러면은 이게 넣는 이유는 뭔가? 이유는 이제 여기에 인덕턴스를 최소화하고 특성 임피던스도 최소화하고 유도례를 차단하겠다 하는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동축 케이블, 이게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죠, 말하자면. 동축 케이블을 이제 안에 이제 선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동축 케이블을 우리가 보면은 일단 여기는 L과 C가 안 나타나요. 여기는 임피던스가,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가 동축 케이블은 뭐 50오hm 이렇게 주로 이제 송신 계열에서는 50오hm, 75오hm 이렇게 쓰는데 55ohm이잖아요. 여기 L과 C 성분이 없어요. 여기에 L과 C 성분이 상쇄되는 거죠, 서로. 네. 만일 여기서 여기까지의 L 성분이 크다 이러면은 이 리액턴 성분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덕턴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항이 아무리 작아도 소용이 없어요. 여기 저항이 뭐 1ohm이다. 근데 여기에 인덕턴스가 뭐 한 100ohm 된다 이러면은 뭐 소용이 없죠. 100ohm, 200ohm, 뭐 300ohm 이렇게 된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덕턴스를 없애야죠. 오히려 캐퍼시턴스를 높이는 게 낫죠. 그래서 여기에 공간이 넓으면 L이 크고 여기 공간이 좁으면 C가 크죠. 그래서 L 값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굵기의 철 파이프, 제가 조금 전에는 35파이라고 그랬나? 3.5cm 직경이, 이 직경이 3.5cm 이 파이프, 물론 여기 인하도선보다는 인하도선이 이렇다 이러면은 여기 에피보다는 굵어야 되겠죠, 파이프가. 네, 가늘면 내려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여기 맞으면은 이제 무게 때문에 잘 내려갑니다. 자, 인덕턴스를 최소화할 수 있고 특성 임피던스도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그죠? 여기 간격이 좁으면 임피던스도 이제 55ohm 이하로 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접지 저항이 적고 여기가 임피던스가 55ohm 된다. 특성 임피던스가. 그래도 L이 큰 것보다는 낫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좋겠고, 또 외부에 유도장애를 막으려면은 이렇게 철 파이프에 놓으면 유도례가 차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레 접지와 메인 접지는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 접지 간격을 멀리할수록 효과가 크다. 자, 여기 피레침 이게 접지를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접지를 해도 사실 이렇게 저항이 있는 거죠, 지면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메인 접지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우리가 낙뢰가 여기에 4개가 들어온다 이러면 여기 전압이 높고 점 차이를 낮겠죠. 이거 이제 보폭 전압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전압이 높고 여기 이제 가면서 전압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대지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기 때문에 이 간격은 멀수록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전압이 여기 나타나되 조금씩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전압이 떨어져갖고 여기까지 좀 떨어지잖아요. 좀 더 많이 떨어지게 하려면 거리를 좀 더 두는 게 낫겠죠. 그래서 피레 접지와 메인 접지는, 이건 이제 피레 접지라 보고 이거는 이제 메인 접지라 보면 이 대지장, 이것은 조금 이제 거리를 많이 둘수록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하도선의 매설 방향은 메인 접지 방향과 반대로 하고 연결점 없이 피복된 상태로 10m 이상 길이로 매설하고 끝에서부터는 나선을 이용하여 각지 집체 연결한다. 자, 피레 도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면에서 이만큼 묶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지면이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이제 저 위에 피레침이겠죠. 선이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선으로 와서 이렇게 접지를 연결한다는 거죠.
근데 요 길이를 이제 메인 접지는 이쪽이겠죠. 메인 접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피복된 상태로 한 10m 정도 더 할 수 있으면 뭐 더 해도 좋겠죠. 그 정도. 이 길이가 너무 완전 길게 할 수도 없고 무게 때문에 길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해주고 여기서 부서는 나선을 연결해서 여기 연결할 땐 또 그냥 대충 연결하면 안 되겠죠. 동관 러그. 러그도 이제 동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동관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것도 여기에 유압 압착기 같은 걸 이용해서 단단히 압착을 해서 연결해야 되겠죠. 또 여기 볼트 같은 것도 동으로 해서 또는 스텐 계열로 해서 녹이 안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고 여기도 동판을 통해서 각각 이렇게 뻗어나가서 접지할 수 있도록 녹이 안 쓰는 걸로 이렇게 물론해야 되겠죠. 이 메인 접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메인 접지와 휴대 접지가 이렇게 상당한 거리를 갖도록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낙뢰 카운터를 설치할 수도 있다. 낙뢰 카운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감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중계소 한 군데 설치를 했고 또 메인 송신소에도 한 군데, 메인 송신소는 두 군데 설치했죠. 여기도 설치를 하고 한전 중성점에도 한전으로 나가는 중성점에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낙뢰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양과 여기 빠져나가는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체크가 안 되고 여기만 체크가 되죠. 그래서 낙뢰로 인한 서진과 또 한전 선로로 들어오는 서진과를 이제 완전히 구분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제가 100스퀘어 이상의 GV선을 이제 권장했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120, 메인 사이트에는 오히려 제가 100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늠을 할 수 없어서 100 정도를 했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중계소를 120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하게 되면 이제 메인을 100으로 해야 되겠죠. 100으로, 100 이상으로 하기를 권장합니다. 120 정도. 자, 이것은 38스퀘어입니다. 38스퀘어. 이것도 뭐 중계소에서 옛날 낙뢰로 인해서 피해가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해 침까지는 의심하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피해 침 쪽에 이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피해 침이 이래 있고 이게 이제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가 이래 있고 이게 이제 철탑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를 열어가지고 이게 거리가 높아갖고 상당히 좀 애는 먹었는데 여기에다 이제 장치를 설치를 했죠. 딛고 올라가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걸 쭉 뽑아보니까 케이블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다 갈라졌어요. 이거 찢어졌죠. 이렇게 터진 겁니다. 이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류가 순간적으로 흘러가니까 이 도체가 순간적으로 과열이 돼서 열 팽창으로 인해서 이게 다 터졌어요. 여러분 이거 설치해본 경험이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칼이 잘 안 들어갑니다. 칼날이. 겨울에는 칼이 부러져요. 이게 안 잘라집니다.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그래서 이걸 자를 때는 이렇게 피복을 벗길 때는 불로 이렇게 달궈서 토치로 이렇게 달궈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벗기곤 합니다. 이게 그 정도로 이게 딱딱해요. 그런데 압력이 다 터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쫙 다 터져버렸어요. 예, 다 터져버려.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터졌어요. 부분적으로 터진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뒤로 터진 겁니다. 뒤로 다 이렇게 터져갖고. 그 터지면 이거 여기 어느 부분하고는 이제 여기에 거죽에 이게 파이프하고는 이게 스파크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케이블을 그때 다시 굵은 걸로 다시 교체를 했는데 하여튼 38스퀘어는 절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120스퀘어 정도를 권장합니다. 피대침과 대지 사이는 최소식경의 철파이프 속으로 포설하는 것이 좋다. 그죠? 왜? 인덕턴스를 최소화하고 특성 임피던스도 최소화하고 유도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자, 여기 보면은 제일 꼭대기 피대침에서부터 내려오는 피레도선, 인하도선이 여기 파이프 있잖아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 파이프는 초기라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해서 굵게 좀 굵은 걸 했어요.
여기 보기에도 좀 굵게 보이죠. 근데 이 파이프는 굵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낙뢰 카운터를 필요에 따라서 인하도선 하부에 부착할 수 있다. 이 하부에 여기다 이렇게 피대 카운터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자, 여기에 설치했고 한전 중성점에도 하나 설치했다고 그랬죠. 자, 피대 인하도선을 파이프 속으로 포설하여 동축 케이블과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한다. 이 동축 케이블의 유사한 특성이 L과 C가 없어지는 거죠. 상쇄되는 거죠. 그죠? 뭐 사실 상쇄되는 건 안 돼. L과 C의 값이죠. 임피던스를 여기에 L과 C가 일정한 비율을 갖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L이 작아지면 임피던스가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L이 작게 해주려면은 파이프의 식경을 작게 해줘야죠. 가급적이면. 그런 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인덕턴스와 특성 임피던스를 낮추어 피대 접지 저항과 매칭이 되도록 한다. 근데 사실 매칭은 안 되죠. 여기 뭐 특성이 내려오는데 임피던스가 이거 내려오는 게 특성 임피던스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오hm 된다. 그럼 여기에는 접지 저항이 한 뭐 1오hm 된다. 그죠? 매칭이 될 수는 없죠. 매칭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화하는 거 해주는 거 좋죠. 최소화. 그래도 일단 우리에게 간접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이게 인덕턴스가 좀 커도 사실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잘 돼 있으면. 근데 이게 이제 저항이 좀 높거나 이러면 여기 엄청 높은 전압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방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뭐 여기서부터 전압을 최대한 떨고 주면 좋겠죠. 55ohm 이하라도. 그림과 같이 피대 침극이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 전류가 아래 방향을 흐르면 외부 도체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상부로 유도되어 철탑 하부와 접지되어 철탑 상부는 플러스극이 되어 저런 파괴 전압의 여유도를 높여준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여기가 사실은 이제 낙뢰가 이렇게 들어오죠. 낙뢰가 이렇게 들어오면 위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전류를 본다니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흘러가기 보는데 편의상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고 위에 이제 플러스 극성이라고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내려간다고, 실제로 반대지만 전류가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이 바깥 실드는 위에 아무도 오픈되어 있잖아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전압이 유기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얘도 플러스고 요 실드도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전위차가 줄어들겠죠. 그래, 줄어든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게 또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는 1ohm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55ohm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사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사되고 여기가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여기는 낮지만은 여기는 높아져요. 여기 반사파가. 그죠? 그래서 플러스 전압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부정적인 효과죠. 전압이 더 높아지니까 여기가. 그죠? 어쨌든 이런 부가적인 현상이 있다.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게 땅 속의 임피던스와 위에 인하도선의 임피던스의 차에 의해서 이러한 반사파가 생긴다. 반사파가 생기면 위에는 높은 같은 극성의 전압이 더해진다. 그죠? 더해지고 물론 주파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파수가 아주 높으면 낮아지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파수가 낮을 경우에는 이렇게 더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철관에 넣음으로써 이게 이런 반대 방향에 유도 전압이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말하자면 역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역기전력이 생겨서 여기와 여기와의 전위차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3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 끝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해도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났는데 그래서 이쯤서 쉬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